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4장의 그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4번인데요. 그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뭐 1번하고 2번은 뭐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 3번 같은 경우 타당성이 있는 측정은 항상 신뢰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죠. 예. 타당성이 있다면 즉 예를 들어 우리가 그 관역에 계속 가운데 맞추는 것이 타당도가 있는 거죠. 근데 계속 관역을 가운데 맞추면 역시 신뢰도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성이 없는 측정은 타당도가 보장되지 않는다. 음, 신뢰성이 없다라는 거는 관역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특정한 곳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막 맞추는 거잖아요. 그게 신뢰성이 없죠. 신뢰성이 없다면 타당도도 보장되지 않는 거죠. 3번도 그럼 맞는 거네요.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타당도 측정 시 외적 타당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아니죠. 내적 타당도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그 내적 타당도는 아까 그 예를 든 게 그 소득이 높으면 행복감이 증가한다 이런 그 가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행복감이 증가한 것이 많은 부분 소득이 증가한 것에 따른다면 내적 타당도가 높은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갖다가 검증할 때 내적 타당도가 높으냐 낮으냐를 갖다 측정해서 그것이 가설이 제대로 잘 측정이 됐는가를 보면 되는 거지 외적 타당도를 중심으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여러 번 측정해도 측정값이 비슷하면 뭐 일관성 있게 나오면 신뢰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중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재검사법 그랬는데요. 재검사법은요.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동일한 대상에게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상이한 측정 도구라고 했으니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복수항식법 두 가지 형태 측정 도구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아까 예를 든 게 바로 투수의 연봉을 책정할 때 승률과 방어율로 한다라는 게 있었죠. 그런 게 바로 이제 복수 양식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신뢰도의 가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거 같은 경우는 그 4번이 틀렸습니다. 신뢰도는 연구조사의 결과와 그 해석에 있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갖다가 이제 요렇게 그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 틀렸는데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보시면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연구 결과가 좋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다라고 해가지고 연구 결과가 좋다라는 것이 충분하냐? 아, 충분하냐? 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 4번이 이제 답이라고 이제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몇 번을 보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취업을 할 때 토익 점수가 높은 것은 필요하죠. 예, 필요하지만 토익 점수가 높으면 취업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합니까? 토익 점수만 높으면 무조건 취업입니까? 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토익 점수는 취업할 때 필요 조건이긴 하겠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결과와 외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변수와의 경험적 관계를 보는 타당도.
어떤 변수와의 경험적 관계를 본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우리는 이제 그 경험 타당도 혹은 기준 타당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준 타당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경험 타당도라고도 하기도 하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까 그 예를 들었던 게 그거잖아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성범죄자를 갖다가 이제 그 판별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성범죄자가 제대로 판단이 된다면 기준 타당도가 높은 겁니다. 음, 그래서 유전자 검사가 이론적으로는 뭐 이게 어, 성범죄자가 판단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험상 예,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성범죄자 판별이 되더라. 그럼 그러니까 경험상 그렇다면 이게 바로 이제 기준 타당도 혹은 경험 타당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 타당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측적 타당도 하고요. 예측적 타당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적 타당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그 예측적 타당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병행적 타당도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행적 타당도. 어쨌든 이 예측적 타당도나 동시적 타당도 모두 그 기준 타당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혹은 경험 타당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어쨌든 15번 어떤 변수와의 경험적 관계를 보는 거니까 경험적 타당도겠죠. 경험적 타당도에는 예측적 타당도와 동시적 타당도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답은 2번이죠. 병행적 타당도는 우리가 예측적 타당도라고도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34번, 34번이 아니라 17번 보겠습니다. 자, 3학년 일반이라고 하는 동일한 집단에 대해 똑같은 시험 문제를 월요일에 시험 보고 다시 본다. 그러니까는 월요일날 본 거하고 똑같은 문제로 수요일날 본 거가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 무엇을 측정하는 거냐? 신뢰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느냐를 측정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볼게요. ABCD로 평가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예, 어떤 카테고리로 묶는 거죠. 예, 이런 거 우리는 평정 촉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시장 조사에 활용되는 측정 촉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명목 촉도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단지 그냥 확인과 분류에 관한 정보만 내포한다. 어떤 뭐 서열을 매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구분하기 위해서다. 남자는 1, 여자는 2 이렇게 그런 거 우리는 명목 촉도라고 하고요. 2번 서열 촉도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열 촉도죠. 3번은 차이를 갖다가 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차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온도입니다. 등간 촉도의 대표는 온도. 자, 4번 비율 촉도는 산술 계산이 가능하고 예, 맞죠 이건.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죠. 절대 0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척도법의 선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성별을 분류하기 위해서 예, 명목 척도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호도 순위. 예, 이건 서열이죠. 서열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 세분 구역. 그러니까 뭐 A 시장, B 시장, C 시장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명목 척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서열 등간 척도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거죠. 자, 그다음에 4번. 지구 온난화를 조사하기 위해 등간 척도를 선택했다. 등간 척도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바로 온도죠. 예, 우리 지구 온난화 조사하려면 이제 온도를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를 조사하는 걸로 봐서는 예, 등간 척도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4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건 무슨 척도입니까? 예, 요건 의미분화 척도입니다. 예,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 측정 오차의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즉
내가 측정한 결과하고 실제 상황하고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측정 오차인데, 이 측정 오차가 왜 발생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답은 1번입니다. 거리가 먼 거. 그러니까 통계 분석 기법하고는 측정 오차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정 오차 발생 원인은 뭐 2번, 3번, 4번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계 분석 기법, 예를 들어 뭐 상감 분석을 한 거하고 회귀 분석을 한 거가 뭐 그거 어떤 방법 때문에 오차가 발생한다?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 보겠습니다. 측정한 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두 가지 주요한 기준. 아, 이건 우리 보기 1번이죠. 뭐 앞에서 계속 했잖아요. 타당도가 있느냐, 신뢰도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타당도와 신뢰도. 자, 그 다음에 42번을 보겠습니다.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1번. 측정 항목의 수를 줄인다. 아니죠. 측정 항목을 늘리면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잘 모르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내용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응답자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측정합니까? 모르는데도 빨리 대답해봐 라고 하면 그냥 뭐 아무 말이나 막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43번을 보겠습니다. 자료의 측정에 있어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신뢰도를 낮게 하여 자료 축제 타당, 이거 말이 안 되죠. 신뢰도를 낮게 했는데 뭐 타당도가 높아지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4장 자료의 측정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